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보도국 김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현안이 아주 많은데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어떤 거죠? 네, 아빠 찬스에다가 형님 찬스까지 선관위 이래도 되나입니다. 아빠 찬스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형님 찬스까지 또 추가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자녀 채용 의혹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청년이기는 하지만 가장 민감한 이슈가 취업과 입시입니다. 네. 이 이슈는 남녀 또 지역, 연령을 떠나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취업 비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깨알 상식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선관위 즉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 모르실 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선거 즉 국민투표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헌법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랑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고 있고요. 독립된 기구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말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이 선관위에서 채용, 취업 비리가 일어난 건데요. 한 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문제인데 지금 줄줄이 터지고 있고요. 청년층에서는 부모백 없는 자식들은 서러워서 살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빠 찬스 이미 여러 건이 나왔는데 형님 찬스가 또 추가가 된 상황이라 네. 사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기존에 드러난 건요 6명이었는데 오늘 추가로 4명이 더 나왔습니다. 추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례들을 요약해보면은 기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동료가 자녀의 채용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고요. 또 자녀의 응시를 말렸다고 해명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자녀 채용권을 최종 결제했습니다. 네. 또 선관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이제 직접 전화를 해서 경력 채용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자녀를 직접 추천을 했습니다. 아니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렇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가 응시에서 면접 심사에 응할 수 없다고 알리면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동료 과정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근데 선관위 공무원 행동 강령을 보면요.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면요.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내부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용뿐만이 아니라 승진까지 이 찬스가 적용된 모양이죠? 네, 경력으로 채용된 지가 6개월 만인데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이 됐고요. 지금 여론은 고작 6개월 만에 뭘 가지고 평가를 해서 승진을 시켰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근데요, 선관위에서는 이 내부 승진 요건이 들어온 지 6개월이면 된다고 하고요. 최소 승진 소요 연수도 부합했다고 하면서 이 승진 심사 과정에서 특혜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없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형님 찬스 얘기해 주셔야죠. 네, 오늘 나온 이야기인데요. 선관위 간부의 친동생이 형이 일하는 선관위 경력에 채용이 됐고요. 이 케이스도 지금 이직한 지 1년도 안 돼서 승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이 또한 선관위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대부분의 이 채용 의혹들이 있는 사례들이 초스피드로 승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겁니까? 감시를 받지 않은 이 통제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구이기도 하고요. 감찰을 비교적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이기 때문이다. 비상근이라는 게 출퇴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올리는 서류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결제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또 상임위원들 대부분이 내부 출신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선관위 사실상 상근직 투톱이 다 비리에 연루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들의 자녀 경력 채용 사실이 이 사무처 직원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선관위원들은 보고도 받지 못했고 이를 파악도 못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선관위원들이 상근직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사가 권익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선관위에서 협조가 없으면 권익위에서도 조사를 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이고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선관위 독립성이 무제한의 권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마치 조사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또 독립성을 이유로 지금 국민이 결정한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권익위가 조사를 하고는 있는데 감사원과
감사는 수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던 거, 요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관위에서는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최종 입장을 내놨는데 선관위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게 헌법제 관행이다. 지금 근데 이게 법적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헌법 제97조를 보면은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 있습니다. 네. 또 국가공무원법 17조에 따르면 인사사무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이 권익위 조사나 국회 국정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는 받을 수 있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 될 조직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당장 또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 더 민감해 보여요. 네, 내년에 총선이 바로 있는데요. 지금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지금 불공정의 대명사가 됐는데 모든 개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의혹들은 더 커질 것이고 불공정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의원들의 왜곡된 역사관입니다. 네, 어제 국회 국방위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좀 부끄러운데요. 이채희 국민의힘 의원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우크라이나가 한국전쟁 참전국이 맞지 않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신 차관은 6.25 당시에 저희를 지원한 국가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네. 여기 재차 지원한 국가는 아닙니까? 라고 물었고요. 신 차관은 단호하게 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김병주 의원 사성장군 출신이잖아요. 이 김 의원이 목소리 크게 외칩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련인데 우방국이었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회의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채익 의원이 이제 본인이 착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네. 사실 지난번에 태용호 전 최고위원의 역사관이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어서 네. 좀 이렇게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네, 태 전 최고위원이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라는 발언을 해서 역사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연이은 의원들의 이런 역사관 논란이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현역 의원들이 많이 지원할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3.8 전당대회가 엄청 흥행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너무 무관심합니다. 0명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는 흥행에 대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만 지원을 안 한 거고 원외 인사는 6명이 지원을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9월에 치러지는데요. 일주일 뒤니까 딱 다음 주입니다. 지금 3명이 본 경선에 진출을 했는데요. 천강정, 김가람, 이종배 후보입니다. 네. 당내에서는 이 김가람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김 후보가 호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과 청년 민심을 주력을 하고 있는데 딱 맞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원외 인사 6명이 이제 출마를 신청을 했고 그중에 본경선 후보 3명이 추려져서 그중에 1명 이제 김가람 청년 대변인과 조금 이따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안 한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용호 의원이 쏘아올린 5인회로 추측이 좀 가능한데요. 이용호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용산도 아니고 당내에서도 5인회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의사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던데 뭐 들러리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당내 최고 결정 기구는 최고위원회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실세 조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요. 그 구성원으로 이제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네,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 주 중에 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용호 의원이 얘기했던 5인회와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던 5인회가 다를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공식 회의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는 건데 그렇게 돌아갈 리는 없다. 실체가 따로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저희가 인터뷰를 위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의원은 이제 해당 발언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자진 철회를 하고 사과를 했는데요.
최고위원회의가 이제 제 역할과 위상을 회복하기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온 잘못된 어휘였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이 의혹을 일축을 했고요. 장예찬 최고위원도 당직자들과 실무회의하는 거는 당연하다. 오인회는 과정된 표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 내부에서 이러한 비판들이 계속 말이 나오니까 발언을 취소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또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이 이제 실 내부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실무자 회의고 참모들 간의 회의가 왜 문제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론되는 인물이 아닌 사람들인 것 같다라고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인회 얘기 짚어봤는데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제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